안녕하십니까, 안승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사이에 네, 또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네, 조선일보니 또 모 씨가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도한 게 이 노르웨이의 JSM 사거리 500km짜리 스텔스 미사일이죠. 예, 이 미사일을 이 한국이 도입하는 F-35에 장착을 한다. 정확히는 이제 해야 한다죠.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이 예. 유순한 배경이 이제 소위 우리가 K2 전차가 노르웨이에서 이제 그 지금 차기 전차로 경합을 좀 벌이고 있죠. 독일제 전차하고 레오파드 2. 네, A7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벌써 뭐 몇 년 됐어요. 경쟁을 이제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저쪽에서 원하는 게 노르웨이 쪽에서는 우리가 그 자기네들이 K2 전차를 이제 도입을 하면은 반대로 네. 자기네 그 대표적인 방산 제품인 그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JSM을 미사일을 사달라.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공군이 F-35A를 도입을 하고 이제 전력화했으니 너희가 충분히 살 이유가 있지 않냐. 네네네. 사달라고 이제 몇 년 동안 저희를 많이 졸랐죠. 대한민국을. 네네. 아,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뭐 여러 가지 뭐 미사일이 개발도 되는 것도 있고 네. 지금 복잡하죠. 그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미뤄왔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좀 몇 년 됐어요. 그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10년 이상 이제 아, 이게 10년 이상 된 네. 겁니까? 저희 뭐 디펜스 타임즈 쪽에서는 이걸 다루기 시작한 거는 10년 네. 이상 됐죠. 아,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뉴스는 저는 이제 아닌데 네.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답을 딱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 벌써부터 답 주시는 겁니까? 네, 노르웨이 공군 F-35의 JSM이 이제 실제 사격, 그러니까 네. 운영을 할 수 있는 IOC에 들어간답니다. 2, 4분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뉴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대개 이쪽 이 방산 분야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지금같이 이제 실전 배치가 네. 될 시점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증폭을 시키죠.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점에 맞춰서 이제 이게 뉴스가 전달, 릴리즈가 되지 않았나. 기사에는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군 당국은 JSM 미사일이 노르웨이 요구를 충족하면서 우리 군의 전략 타격 능력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이겁니다. 네. 군 당국은 네. 예. 이 군 당국 맞습니까? 아, 군 당국이 저런 얘기 쉽게 못하죠. 절차가 있고 어떤 소요 제기가 있어야 되고 네네. 장기 사업에서 중기로 내려와야 되고 엄청난 그 같은 절차,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뭐 개인적인 이 미사일이 뭐 들어오면 좋겠다. 네네. 뭐 그냥 한 사람이 네. 어떤 그 수뇌부의 한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네. 그 결정을 했다든지 뭐 절차를 밟고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예. 아까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네. 이게 뭐 중요한 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뭐 전략적인 뭐 준전략적인 전술 미사일이지만은 근데 기존에 타우러스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500km. 네. 사거리 500km짜리. 아. 관통탄두로 갖고 있는 타우러스가 있는데 네. 거기도 똑같이 500km 아닙니까? 이 JSM도. 다만 이제 플랫폼, 발사 플랫폼은 이제 F-15K 슬램 이글 전투기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F-35에 내장되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주장을 할 수 있죠. 이제 와서 네네. 그 오랜 기간 이제 해당 그 노르웨이 콩스버거사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홍보를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국내 이제 기사가 안 난 건 아니에요. 뭐 저희 뭐 디펜스 타임즈에서 다뤘었고 몇 번. 네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이 JSM 미사일이 이제 뭐 성능이 좋고 뭐 공중 사격하는 거 그거는 기존의 F-16 전투기에서는 이제 인증이 끝났어요. 기존의 F-16 전투기. 예예. 근데 그 사이에 또 개발을 오랜 기간 개발을 해왔던 게 거의 뭐 한 6, 7년 동안 네. F-35A 에서 이제 내장해서 내부에 싣고서 열고서 투하 이제 발사하는 거. 그 테스트가 이제 소프트웨어 연계해서 심어가지고 그게 이제 끝났고 그래서 이제 초도 양산품을 노르웨이 공군이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이제 실전 배치를 한다. 네네. 그게 이제 2023년 2, 4분기입니다. 2, 4분기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시작이죠. 실전 배치에 들어가는 게 공중 발사식의 JSM 물론 이제 바다에서 함정에 쏘는 NSM은 이미 이제 실전 배치가 되고 수출이 되고 있는데 F-35A 스텔스 전투기에서 투 발사하는 거는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다면은 이 기사에서는 군 당국은 노르웨이 콩스버그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콩스버거사의 뭐 대리인들이 있죠. 서울에 그분들이 이제 뭐 좀 읍소를 할 수가 있죠. 뭐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좀 중요한 미사일이다. 물론 이제 그 대리인들이라 하면은 되게 이제 공무 출신들이 많습니다. 장성 출신이죠? 예, 장성 출신들이 그분들이 이제 뭐 당연히 자기 사업이니까 네. 대리인들이 다 사업을 하는 거니까 어.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기사화 될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전역한 장성분들이 소위 영업맨들이시네요. 그 동안에 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시쳇말로 너무 그냥 굶어가지고 아, 영업을 잘 못하셔서. 아니 이제 그동안. 때가 이게 말 그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아직은 F-35A의 완전히 인증 개발 인증이 끝나지도 않았던 개발 기간이었고 네. 이제서야 초도 양산품을 2023년 2, 4분기 2, 4분기라면은 4, 5, 6 그러니까요. 봄 시점에 노르웨이 공군의 F-35A에 장착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네네네. 그 운영 부대에 이제 다 공급이 돼서 창고에 넣고 꺼냈다 뺐다 하면서 이제 비행을 나가는 물론 이제 훈련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실제 사격을 예.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시점은 요거에 맞춰서 저 봐라 왜냐면 사진이 이제 나올 수 있죠 노르웨이 공군 마크가 찍힌 F-35의 미사일을 JSM을 내장하는 그런 사진들이 이제 어떤 그 홍보용 사진들이 릴리즈가 될 수 있는 전달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미리 사진은 봄 되기 전에 이런 멘트부터 흘린 다음에 봐라 저렇게 스텔스 전투기의 스텔스 미사일을 이렇게 운영한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현재 네. F-15K 4세대 전투기의 네. 구형 미사일 타우러스를 타우러스. 충분히 갖고 있지만은 이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은 없다. 없다. 그래서 사야 된다. 그것도 F-35A 추가 도입 사업. 현재 이제 발제가 됐어요. 뭐 국방부 이제 그 발표가 있었죠. 사겠다고 20대.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절차를 이제 밟고 시작을 하는데 네네. 그 전투기는 이제 26년부터 이제 실전 배치가 들어가죠. 아직 멀었어요. 그 뭐 도입 그러니까요. 발주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인도 받아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돼요. 왜냐? 네네. 앞으로 들어올 F-35A는 블록 4 최신형이거든요. 어. 지금 우리 공군에서 쓰고 있는 거는 블록 3F. 아, 네. 앞으로 20여 대 도입한다는 게 블록 4입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무장이 네. JSM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다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들어올 거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떠들어야 되죠. 아, 그렇군요. 지금부터. 그 JSM 미사일이 이제 우리한테 또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이게 공대함 먼저 공대함 기능을 먼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대지도 이제 되는데 그 어떤 여러 종류의 어떤 다양한 그 목표물을 이제 향해서 쏠 수 있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 국방부 공군 해군이 해군 항공대죠 항공사령부 가지고 있는 공대함 미사일이 사실 숫자도 부족하고 구형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하푼 구형 하푼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는 해요 공대함 미사일이 별도로 반면에 이제 타우러스는 첫 번째 그 운영 목적이 공대지예요. 그리고 이제 급하면은 이제 공대함으로 이제 약간 이제 변형해 쏠 수 있는데 네. 그 순서 어떤 운영 목적이 첫 번째는 이제 타우러스는 공대지에 두고 있고 그러니까 JSM은 이제 바다에서 함정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 그 구형 하푼이 있는데 이미 이제 뭐 운영 수명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미사일이다. 그래서 필요성을 우리한테 강조하면서 사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타우러스 미사일에 예산을 많이 집중했고 그리고 현재 그 동시에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JSM 미사일 뭐 우리가 사야 한다 하면서 네네. 동시에 거의 뭐 시간차를 두고 하루 시간차를 두고 나온 그 뉴스가 공교롭게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아마 좀 그 뉴스 릴리즈 네. 어떤 보도의 어떤 내용을 좀 찔러준 것 같은데 기자들한테 한 서너 사람한테 뭡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어. 올해 안에 뭐 내년 사이에 올해와 내년 사이에 개발 끝낸다. 어. 사격까지 다 끝낸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하필이면은 시점을 연휴 기간 초반부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연속으로 뉴스가 날 수 있나 이게 무슨 의도가 있나 그러면 무슨 얘기냐 네. 이 국방부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군 안에서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뭐 플랫폼 항공기를 사는 예산도 배정이 되지만은 이런 탄약 미사일 네.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을 한다고 그랬고 국내에서 네. 그리고 더불어 이제 극초음속도 개발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걸 땡기겠다. 북한의 위협이 너무 날로 이제 증가하니까 그래서 동시에 이제 이게 예산 들어갈 곳이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는 공대지 미사일에 들어갈 예산 배분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거를 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그 전에는 그 이러한 그 우리 국산 미사일 얘기를 하기 전에는 타우러스 예산이 집중돼 있었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 콩스버그
JSM 쪽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급한 거죠. 예산 이거 배정 못 받으면은 밀리거든. 왜냐? 대한민국 국방부는 항상 항공기 플랫폼을 살 때 돈이 모자르면은 실탄을 탄약을 빼고 본체만 사요 일단. 아 본체만. 네, 뭐 공군이든 해군 옛날 해군 항공대 시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옵션 다 빼고 껍데기만 산다는 얘기죠. 아파치가 그 저기 초코파이 레이더 좀 덜 사가지고 왔잖아요. 아 그게 그 이유군요. 네, 헬파이어도 처음에는 좀 덜 샀어요. 나중에 이제 뭐 FMS로 중고품도 좀 이렇게 섞어서 들어오고 있지만은. 아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너무 없었어.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산다고 이제 발제가 된 게 있었어요. 예. 그 과정이 절차가.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플랫폼부터 이제 저기 사죠. 주문을. 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추후에 앞으로 들어올 F-35A 20대를 이제 결정이 다 돼도 정책 결정되고 다 의사 결정이 되고 절차를 밟아도 일단 몸뚱아리부터 이제 발주를 하겠죠. 왜냐면 미사일 자체는 다른 회사고 다른 나라 건데. 그렇군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만 이제 깔려서 들어오겠지만은 일단은 미사일은 나중에 산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르웨이가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항구가 K2 전차 우리한테 팔려면은 너희도 이 JSM 미사일 좀 사줘야 돼. 이거 안 사면 우리도 약간 좀 이게 좀 힘들 것 같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사실상 힘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방위사업청 골아프죠. 아 그러니까 지금 현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수출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뭔가 실적을 더 높여야 되는데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수출도 이제는 뭐 국내에서 만들어서 이제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러다 보면은 골머리 앓죠.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국산을 개발하는 데 어떤 중점을 두는 어떤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또 내세우면은 거기에서 서로 이제 상충이 돼서 이제 부닥치죠. 방위사업청은 이제 뭐 어떤 절차를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절차를 다 들여다봐서 사준다고 최소한의 뭐 MOU라도 맺고 싶은데 나중에 사줄게 어느 나중에 시점에 사줄게. 예, 우리가 F-35A 20대를 그 도입 결정하고서 물건을 전투기를 인도받는 그 이후에 사줄 테니까 그게 몇 년도다 그런 약정 비슷하게 어떤 그 강제성이 없는 MOU라도 맺으려면은 네네. 그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가 그 내부에서 이렇게 부닥치는 데가 많죠. 그러다 거기에 또 이제 얽힌 국방과학연구소가 얽힌 또 국내 방산업체들 이번에 다 묶어놨잖아요. 장공지 네네네. 같은 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서로 이권을 이제 가져가려 하다가 다 토막토막 쳐서 줬어요. 뭐 그건 잘한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뭐 네. LI 넥슨이 다 그걸 묶였는데 그럼 국내 방산업체가 자기들이 먹을 거리가 줄어드는데 예정대로 이거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사든지 말든지 2030년대 건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근데 네. 또 그때 가서 이 장거리 공대지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참 또 양산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 안 뺏기려고 또 이제 뭐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된다고. 가봐야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번에 급하게 유력한 일간지에 어떤 유명하신 기자분에 의해서 나온 게 유력한 일간지.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하다못해 저 디펜스 타임즈에서 JSM이 국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기사 소위 월간지 기사로 다룬 게 벌써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부터 이게 팔아야 된다 자기들이 뭐 팔려야 된다. 네네네. 10년 됐어요. 만 10년. 그래서 이게 뉴스가 유력한 일간지 나오길래 이 뭐가 배경이 뭐지? 어떤 특정 그 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든가 보네. 그래서 이게 뭐 좀 읍소를 해가지고 나왔나?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노르웨이는 이 K2 전차를 좀 사주려면은 좀 한국과 좀 딜이 좀 필요한 건데 바터. 한국이 지금 처지가 약간 좀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쑤셔 넣어야 되는데 어떤 그 구매 리스트에 여러 네네. 종류의 그 무기 중에 이렇게 꾸겨 넣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공교롭게 없어요 현재. 그러면은 저희가 그 JSM 미사일을 사주지 않으면은 이 노르웨이가 독일제 전차 이 레오파드 2A7을 살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또 방향을 바꿔서 네. 야 해군아 니네들이 그 함대함 미사일 좀 더 사면 안 되겠냐? 그냥 해군 쪽으로 공군에서 이제 해군을 떠넘겨요. 그럼 NSM 미사일 말하는 거. 책임을 넘긴다. 아니 이제 뭐 분배 어떤 지분 같은 거를. 네네네. 근데 해군에는 우리 그 국산 해상 함대함 미사일이 지금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걸 또 삐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또 LIG 넥스원이 야 내 거 좋은 거 있는데 왜 저걸 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쪽 세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데가 해성 지금 성능 개량을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그게 잘 안 되죠.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육군이 사용하는 미사일도 아니고. 네네. 그러면 힘들죠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이 차기 전차 사업으로 70여 대
즉 한 하나로 약 2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야, 이거 좀 힘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네. 그 엄한 데다가 공을 들이지 말고 좀 다른 지역을 노르웨이 말고 다른 지역이 유력한 굳이. 지역이 많은데 네. 다른 데 가서 영업력을 좀 발휘하지 뭐 이렇게 힘든 데를 70대 예. 팔고자 뭐 이미 폴란드 유럽에서 이미 진입을 했는데 굳이 그 엄하게 거의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르웨이 가서 이렇게 힘들게 바터를 치어야 된다 안 치면은 안 사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해야 되는지 참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르웨이 쪽하고 이 K2와 JSM 이거 뭐 수출해도 물물 교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바터 이제 물물 교환인데 네. 근데 다행히도 폴란드에서 우리가 KT 전차 수출이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리하기도 바쁠 텐데 그러니까요. 굳이 뭐 옆에 나라 70대까지 막 공들이면서 힘들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나머지 중동 지역의 영업력을 더 강화하고 중동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집트 얘기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작은 나라 중에 바레인. 바레인도 전차 교체할 때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중동에도 한 5-6개국이 우리 KT 전차의 대상국 수출 대상국으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영업력을 좀 집중하는데 거점을 지금 폴란드의 어떤 좀 사무실을 좀 크게 차려서 거기서 좀 영업을 이제 내려가는 거 중동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네. 그런 어떤 업체의 기술적인 것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막 힘들게 이거를 꾸겨 넣어서 우리가 사주는 걸로 이제 간다면은 어떤 플랫폼에 이거를 운영하면 좋겠나? F-35A가 아니라면은 네네. 왜냐면 F-35A의 그 블록4가 발주가 되고 뭐 과정이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니까 KF-16의 어떤 정밀 공대지 미사일이 없어요. 장거리 나가는 게. 그래서 KF-16 쪽에 뭔가 좀 이렇게 일단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네네. 그러면 결정을 못해도 어떤 우리가 그 모양새를 노르웨이 쪽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그러면 우리 KF-16에 이게 이미 인증 다 끝난 거니까 우리 그 공군의 실제적인 주력 전투기인 KF-16에 한번 달아보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 예, 검토해보겠다는 어떤 좀 이렇게 외교적인 어떤 그 협상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면에서는 이제 좀 방향을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대표님 말씀은 노르웨이 쪽에다가 이 한국의 F-16 쪽으로 유도를 좀 해서 우리 한국의 K2 전차를 좀 수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일단 뭐 제안을 좀 네. 다양하게 해주고 MOU도 이 양해각서라는 게 꼭 뭐 구속력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좀 협상력을 좀 발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을 노르웨이에만 한정돼 있게 보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중동 지역을 좀 빨리 좀 서둘러서 영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우리가 손실 뭐 보완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그 영업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새로운 주제로 안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